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던 시장이죠. 요즘 여러분들 시장 조금 감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역시나 종목 길잡이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청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제가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우리 sctv.co.kr 들어오시게 되면요. 어디서 강연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저희 주식 챔피언 채널 구독해 주셔도 어디서 하는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종목을 선정해 볼 텐데요. 상한가에는 오늘 세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웅진, 그리고 필룩스,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는 아니었지만 개선기간 부여, 제가 지난번에도 상장 폐지는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 기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FDA 3상 이제 거래가 그 3상 진행이 다시 재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상장 폐지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조금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네요. 아무쪼록 이게 상한가권을 한번 풀렸다가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좀 매도를 노리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코오롱 우선주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는 KC텍까지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들고 있던 종목이 오늘 두 개나 여기에 들어와서 보여집니다. 조강 ILI 그리고 인코원이라는 종목이 감사하게도 올라와줘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시키고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화천기계는 또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좀 관련주였으니까 역시나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 GV, 흥구석유라는 종목들도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역시나 급등락 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볼까 하다가 역시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웅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웅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웅진은 사실 이제 웅진 코웨이 때문에 말이 많았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웅진이라는 기업이 급등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 있기도 하고 좀 약간 루머들도 있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역시나 밑으로 푹 빠지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이사도 바뀌기도 했었고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웅진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웅진은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웅진 코웨이 해가지고 정수기부터 해서 지금 렌탈 산업으로 해서 사실 웅진 코웨이 쪽에서 하고 있는 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도 있고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등등. 사실 렌탈 업계에서는 거의 선두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업이 주인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가 최근에 넷마블에서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좀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넷마블도 솔직히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넷마블을 모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업이죠. 넷마블도 게임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게임을 출시가 되어 있었고 우리 옛날부터 해서 넷마블은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들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서든어택과 같은 엄청나게 좀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만들고 좀 유통을 했던 만큼 사실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넷마블이 지금 갑자기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지금은 인수해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판단은 굉장히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렌탈 업계와 그리고 게임 산업이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완전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런 신박한 도전이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하고 요즘 게임 산업, 약간 사양 산업에 좀 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뭐든지 구독을 하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바꿔서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도 다들 구독하시고 있는 것처럼 구독에 있는 구독 경제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의 코웨이, 우리가 보통 전통 구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렌탈 월 구독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전통 구독 시장을 조금 점령을 하고 있었던 코웨이와 합쳐지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분야가 좀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들의 생각이야 이제 앞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 나올 건지를 좀 봐야 될 거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설명회 그리고 리포트들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놈의 주가입니다. 웅진 같은 경우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기업들이요. 우리가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반등이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웅진 싱크빅도 갑자기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싶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회사의 합작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좋다? 모르겠어요. 안 좋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뭐가 움직인 거냐면은 주가가 먼저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범위인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단순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추격 매수세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이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경제라든지 기업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맨날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넷마블과 웅진이 합쳐지면 어떤 시스템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 봤던 AR과 같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는 게임 그런 기계를 렌탈해주는 산업이 생긴다든지 VR 게임을 렌탈해주는 VR 오큘러스를 렌탈해주는 산업이 생기면서 넷마블 게임이 VR, AR 관련 산업으로 좀 뛰어들게 될 건지 그런 식으로의 약간의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당장 실현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게 당장 주가에 반영될 정도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웅진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는 거는요. 단순히 시장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대감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웅진과 같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는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게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들고 있던 분들 또 수익권이었던 분들 또 이렇게 밑에 사가지고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든지 2,500원대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넷마블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넷마블도 아마 물려 있으신 분들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또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합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시장에서 반반이지만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이다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뒤에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당장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시장에서도 모르고 있고 이 넷마블조차도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조금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시적인 움직임에는 조금 발맞출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상급등을 해주면은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음을 조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넷마블과 같은 종목들 역시나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에는 제 생각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9만원대 또는 이렇게 10만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놓는 것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저로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웅진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웅진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넷마블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잘 몰랐다면은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넷마블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 산업의 판도가 아직까지 크게 바뀌어 나가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양산형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 아니면 도 형식의 조금의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업의 도전 정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대형 기업의 도전 정신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경영 쪽에서 많은 전략을 짜고 진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넷마블 반등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웅진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떤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될지, 뭐 합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웅진을 그대로 냅두면서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뭔가 좀 변화를 주게 될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웅진은 당장 여러분들께서 뭔가 단기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보다는 저는 역시나 매도 관점이 낫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찬찬히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옳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넷마블과 웅진만 보더라도 지금 물론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만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 역시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종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진출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그 말은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 웅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역시나 매각 이슈가 나올 만한 기업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체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슈 때문에 급등하고 이슈 때문에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슈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동네 축구처럼 몰려다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냉정한 마음, 냉정한 좀 이성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시장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많이 조금 걷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국 사태를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조금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본다면은 시장이 밑으로만 계속 내려간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들어올 만큼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는 위로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시고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좀 더 의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두 기업 넷마블과 그리고 웅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